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경합주 3개 주 중 먼저 위스콘신주의 대통령 선거 재검표가 결정됐습니다. 클린턴 대선 후보 측도 재검표 과정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대선 전체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재검표 과정에 참여키로 했습니다. 이는 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질 스타인 녹색당 대선 후보의 재검표 요청을 26일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결정됐습니다. 스타인 후보는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3개 경합주의 선거 결과가 해킹됐을 수도 있다면서 재검표 청원과 모금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위스콘신은 두 후보 간 득표율이 0.8%포인트, 27,200여 표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알렉스 헬더만 미시간대 교수 등은 위스콘신주에서 클린턴의 득표율은 투표 방식에 따라 카운티별로 큰 차이가 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전자투표를 한 카운티에선 종이투표를 한 카운티에서보다 득표율이 7% 정도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의혹이 제기됐지만 위스콘신 선거인단은 단 10명으로 만약 결과가 뒤집혀도 대선 전체 결과를 뒤바꿀 수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대 관건은 선거인단 20명이 걸린 펜주인데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클린턴을 7만 표 이상 앞선 것으로 집계돼 뒤집힐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클린턴 측의 재검표 동참이 오히려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모든 소득 계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세제 정책이 일부 중산층에게는 오히려 불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의 세제 개편안대로라면 편부모 가정이나 자녀 3명 이상 가정 등 중산층 800만여 가구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될 수 있다는 세금정책센터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세금 정책은 표준 공제액을 개인 15,000달러, 부부 합산 3만 달러로 올리는 대신 독립세대주 소득세 신고와 인적 공제를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독립세대주로 소득세 신고를 해온 편부모 가정이나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정은 세금은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소득 7만 5천 달러의 자녀 2명의 편부모 가정은 독립세대주 표준공제 9,300달러와 인적공제 1인당 4,050달러를 제외한 과세소득이 5만 3,550달러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세금 정책이 실현될 경우 개인 표준공제 15,000달러를 제외한 과세소득이 6만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모바일 매출이 큰 증가를 보였습니다. 온라인 소매 거래를 집계하는 어도비 디지털 인덱스가 26일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서 21.6%나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며 33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당초 어도비 측이 추산한 30억 5천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통한 모바일 쇼핑 매출은 사상 처음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모바일 매출도 1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보다 무려 36%나 증가했습니다. 아마존, 월마트, 타겟, 이베이 등 유통업체의 모바일 거래도 크게 늘어 각각 70%와 60%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매출이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사이버 먼데이의 위상은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어도비 측은 블랙 프라이데이 온라인 방문객 가운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통한 모바일 방문객이 56%로 집계됐고 온라인 매출 가운데 모바일 매출은 40%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5년 만에 뉴저지주에 가뭄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 요금 추가 징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개월 안에 저수지의 담수 비율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비상사태의 발령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7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내년 봄까지 가뭄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누진 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주는 올 여름부터 강수량 부족 현상이 계속되면서 식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의 담수 비율이 턱없이 낮아졌습니다.
이에 지난 10월 중순 주정부는 버겐 카운티를 포함해 총 14개 카운티에 가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가뭄 경보는 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고 비상사태보다는 전 단계입니다. 15년 만에 가뭄 경보가 발령됐지만 경보 발령 후에도 강수량 부족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수개월 안에 저수지 담수 비율이 회복되지 않을 경우 주지사는 비상사태까지 발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가뭄 비상사태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가정용 수도 사용 때 첫 50갤런 이후 추가 7.5갤론마다 누진요금 $5가 추가 징수될 수 있고 상업용 수돗물의 경우에는 전체 사용량에 누진요금이 적용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일반 요금의 33에서 50%까지 추가 요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4억 달러를 돌파하며 기대를 모았던 파워볼 행운의 당첨자가 테네시주에서 나왔습니다. 당첨자가 아직 나서지는 않았는데 당첨금이 역사상 12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26일 진행된 파워볼 추첨에서 당첨 번호 17, 19, 21, 37, 44번과 파워볼 16번을 모두 마친 티켓이 테네시주 라파엣에서 나왔습니다. 테네시주 복권국은 당첨금 4억 2,090만 달러를 일시불로 수령할 경우 2억 5,470만 달러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당첨금은 미국 복권 당첨금 역사상 12번째로 많은 금액이고 파워볼에서는 9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아직 당첨자는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당첨자는 180일 내 복권국에 당첨자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파워볼을 제외한 5개 번호를 맞춰 아깝게 2등을 한 복권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판매됐고 펜실베니아와 미네소타에서는 각각 100만 달러 상당의 당첨 티켓이 나왔습니다. 연말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뉴욕시에서 추억의 전철과 버스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2월 한 달 동안 맨하탄 일부 구간에서 복고풍을 그대로 재현한 버스와 전철을 선보입니다. 1930년대에서 70년대 뉴욕시를 달렸던 추억의 전철과 버스가 돌아옵니다. MTA 뉴욕시 트랜짓이 12월 한 달 동안 일부 구간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 사이에 사용됐던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한 복고풍 전철과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12월 매주 일요일 복고풍 전철은 M 노선 퀸즈 플라자 E에비뉴 사이를 운행하게 되고 복고풍 버스는 M42 노선인 맨하탄 42 스트리트를 따라 12월 5일부터 21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선보입니다. 42 스트리트 선상을 이동하는 M42번 버스 정류장에서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행 일정은 당일 기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요금은 1회 이용 때 5센트를 부과했던 기존과 달리 이번에는 현행 요금인 $2 75센트를 그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TA는 등나무 소재의 좌석과 백열등 천장, 선풍기 등이 설치돼 오랜 뉴요커에게는 과거 뉴욕에 대한 향수를, 새 뉴요커에게는 과거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여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뉴저지주 한인 밀집타운에서의 범죄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괴의 경우 중범죄는 감소했지만 경범죄가 늘었고 주차 위반은 급증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뉴저지 타운 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에서 10월 대부분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범죄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팰리세이즈 파크 경우에는 이 기간 총 313건의 범죄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줄었습니다. 경범죄는 총 113건으로 33% 늘었지만 중범죄가 26건으로 60% 감소했습니다. 포틀리는 총 3,489건의 범죄가 발생해 지난해에 비해 9% 늘었고 리치필드 역시 총 177건의 범죄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 증가했으며 레오니아도 19% 증가했습니다. 잉글리드 클립스는 총 범죄 건수도 증가했고 특히 경범죄가 38건에서 60건으로 58%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중범죄는 21건에서 13건으로 43%가 줄었습니다. 테너플라이는 범죄 건수가 1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같았고 클러스터는 126건으로 24% 감소했습니다. 한편 올 여름 이후 한인업소가 밀집한 지역에서 주차 위반이 급증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의 경우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에 디지털 방식의 신용 미터기 오작동 등으로 인한 혼란이 주차 위반 티켓이 늘어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포틀리는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공사가 계속되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진 것이 주요 이유로 꼽혔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주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2008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저유가 현상이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에너지정보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국 평균 레귤러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2달러 16센트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보다 6센트 올랐지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갤런당 1달러 89센트를 기록한 이후로는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대도시 지역 가운데는 텍사스주 휴스턴 지역이 갤런당 평균 1달러 88센트로 가장 저렴했고 LA가 평균 2달러 76센트로 제일 비쌌습니다. 재고 증가로 인한 국제 유가 하락은 적어도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1달러 97센트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내년 전체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2달러 27센트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연간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3달러가 넘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자료에서도 25일 오후 3시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갤런당 2달러 13센트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2달러 36센트로 소폭 하락한 반면 뉴저지주는 갤런당 2달러 21센트로 한 달 전 2달러 04센트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월드 리포트입니다. 급속히 산업화를 이룬 인도가 요즘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도 뉴델리에서는 최악의 스모그가 시민들의 숨통을 조였고 남부 지역의 섬들은 해수면이 상승해 물밑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합니다. 희뿌연 스모그가 태양을 삼켜버린 인도 뉴델리. 도시 전체가 초대형 가스실처럼 보입니다.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도로에서 자동차들은 서로 뒤엉켜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스카프와 마스크로 중무장한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ऐसा लगता है जैसे दिल के अंदर थोड़ी कमजोरी हो रही है प्रदूषण की वजह से क्योंकि भीड़ भाड़ जो पब्लिक की भीड़ भाड़ है इस टाइम और प्रदूषण है. 뉴델리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 보건기구 기준치의 30배를 넘겼습니다. 공장과 자동차의 매연도 모자라 농장에서 짚을 태우는 연기까지 더해진 결과입니다. 이웃나라 파키스탄까지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ये आजकल जो स्मोक और ये धुआं आजकल की आंखों में चुभन हो रही है, सांस में प्रॉब्लम हो रही है, गला बंद हुआ हुआ है. 인도에서 매년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62만 명. 살인 스모그에 반발한 시민들은 거센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수질 오염도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대도시 하천 주변에선 마치 눈보라가 치듯 하얀 거품이 날아다니고 도로 역시 눈더미를 치워놓은 듯 거품이 수북이 쌓였습니다. 강물로 흘러들어간 공장 폐수와 생활 하수가 만든 유독성 거품이 도로까지 침범한 겁니다. ಮನುಷ್ಯರಿಗಂತೂ ಬಹಳ ಕಷ್ಟ. ಇಲ್ಲಿ ಬಸ್ ಸ್ಟ್ಯಾಂಡ್ಗಳು ಅಕ್ಕಪಕ್ಕ 2-3 ಬಸ್ ಸ್ಟ್ಯಾಂಡ್ ಇರೋದ್ರಿಂದ ಯಾವ ಬಸ್ ಸ್ಟ್ಯಾಂಡಲ್ಲೂ ಜನ ನಿಲ್ಲಕ್ಕಂತೂ ಆಗ್ತಾ ಇಲ್ಲ. ಬಹಳ ದೊಡ್ಡ ಸಮಸ್ಯೆ. ಇದರಿಗೂ ಸುಮಾರು 1 ವಾರ.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재앙도 인도를 덮쳤습니다. 케랄라주 멀로 섬은 해수면이 상승해 점점 물에 잠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물에 침식돼 무너진 주택만 500여 채. 남아있는 집들도 시간이 갈수록 물에 포위되고 있습니다. 이미 집안 내부까지 물이 들어차 발목을 물에 담근 채 생활하는 주민들도 수두룩합니다. സുനാമി ഉണ്ടായതിനു ശേഷമാണ് ഇത്രയും വന്നത്. ഇത് എന്നിട്ട് 3 സ്റ്റെപ്പുള്ള പെരയാ. ആ പെര ഇപ്പോൾ താണ്ട ഒരു സ്റ്റെപ്പിനകത്ത് നിൽക്കുക. അത്രയും താന്നെന്ന് ഞാൻ കണക്ക് കൂട്ടിക്കൊണ്ടിരിക്കുക. ഈ താരുന്നതനുസരിച്ച് നമ്മൾ ചെളിയിട്ട് ഇത് പൊക്കി കൊടുക്കുമ്പോൾ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을 넘보는 인도. 하지만 속도에 대한 집착이 환경 재앙이라는 부메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28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최소 10명이 다쳤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드레이크 오하이오 주립대학 총장은 용의자가 차량을 타고 보행자들에게 돌진한 뒤 시카를 휘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한 한 학생도 용의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중대에 빠진 한 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상자들은 모두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27일 새벽 총격 사건이 발생해 20세에서 37세 남성 8명과 여성 2명이 총에 맞았습니다. 이 중 1명은 숨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날 오전 1시 30분쯤 총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는 평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특히 추수감사절 연휴로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무기를 소지한 2명의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최근 전자담배 폭발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일 맨하탄 그랜센트럴 터미널 내 와인 소매점에 근무 중이던 31살 오티스 고딩은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전자담배가 폭발하면서 허벅지와 오른손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치료 후에도 오른손의 완전한 사용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델라웨어주에서 전자담배가 폭발해 한 남성이 화상을 입었고 3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지난 23일부터 42 애비뉴와 216 스트리트 교차로에 있는 LIRR 보행자 전용 교량의 철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안 없이 교량을 철거하면서 해당 교량을 이용했던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철로를 건너기 위해 221 스트리트과 벨블러바드 교차로까지 5블록 이상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정치인들도 교통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계속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기온이 다소 올라가겠지만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55도, 섭씨 13도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은 구름이 걷히면서 차차 개이겠습니다. 금요일은 지역에 따라 가끔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